피는 물보다 진하다. 김영숙은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30년째 막고집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는 고된 일상이지만 딸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경영학과 3학년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이랑 근로 장학금 둘 다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견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은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의 성공이 자신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순간입니다. 30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만큼은 잊혀집니다. 어느 날 민지는 대기업 한성그룹 인턴십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명문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한성그룹 기획실 차장 이준호를 만납니다. 35세의 준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김민지 씨 맞나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런 성적을 유지하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민지의 성실함과 진정성,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인상 깊습니다. 꼭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에서도 민지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로 면접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민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한성그룹 인턴 합격했어요. 영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둘은 업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일을 가르쳐 주면서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빨리 업무를 익히는 인턴은 처음 봐요. 준호 차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둘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회사 근처 맛집을 소개해주고 민지는 준호에게 어머니의 국수집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끓이는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언젠가 꼭 드셔보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볼까요?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싶고. 6개월이 흐른 후 준호와 민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재벌가 손자로 태어나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민지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야,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저도 그래요, 오빠. 오빠를 만나고 나서 꿈이 더 커졌어요. 민지는 준호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영숙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와 사귀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어머나, 민지가 늘 얘기하던 그 준호 씨구나. 어서 와. 우리 민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준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수집 분위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민지가 자랑할 만하네요. 에이, 뭘.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것뿐인데. 영숙은 준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록 집안 격차가 있지만 준호가 진정으로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준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은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영숙은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집안 격차가 있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준호의 진심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 씨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고마워요, 엄마. 오빠도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한편 준호도 민지에게 프러포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지도 준비하고 특별한 장소도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에게 민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러포즈 하려던 바로 그날 운명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준호는 민지의 집에서 어머니께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영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는 화장실을 찾다가 영숙의 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이 보였는데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한성그룹 창업자 아들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제목과 함께 젊은 시절 영숙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자 한철수 회장의 차남 한영민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28세. 영민 씨는 생전에 김영숙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김 씨는 현재 영민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자신의 숙부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민지가 숙부의 딸이라는 것은 민지가 자신의 사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가 숙부의 딸이라고?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으로 30년 전 기사를 더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영민이 김영숙과 연인 관계였고, 김영숙이 임신한 상태에서 한영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민지가 알고 있는지 영숙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혹시 한영민이라는 분 아세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에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럼 정말 민지 아버지가... 네, 한영민이 민지 아버지예요. 한성그룹 창업자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지는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명이고
자신과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럼 민지는 제 사촌이네요. 저희는 결혼할 수 없어요. 영숙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준호가 한성그룹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철수 회장의 손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 씨가 한철수 회장의 손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영민은 제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니까 제 작은아버지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의 비밀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준호 씨, 민지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제가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영민이 죽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민지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준호는 이제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30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촌이라는 사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 준호는 할아버지의 과격한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민지가 작은아버지 딸이라는 것을 아세요?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 된다는 거다. 그 여자들은 우리 가문에 재앙만 가져다 준다. 할아버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작은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한철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손자에게까지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너는 회사를 택하든지 그 여자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둘 다는 절대 안 된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듣기조차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회사를 포기해라. 한성그룹에서 나가라. 결국 준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회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압박을 받은 준호는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그는 민지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촌 관계라는 사실은 민지에게 너무 충격적일 것이고 할아버지의 비밀까지 관련되어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민지는 평소와 다른 준호의 표정에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준호는 차마 민지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별을 말하다니. 오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해, 민지야.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끝내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얘기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는 고통스럽지만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내가 착각했나 봐. 생각해보니 우리는 정말 안 어울려. 너는 너의 세계에서, 나는 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지는 준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게 진심이에요? 저를 사랑한다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행복해. 그렇게 준호는 민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아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딸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뭘 잘못했을까요?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영숙은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끝납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숨겨진 진실. 이별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턴십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민지가 정말 큰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건 꼭 들어야 할 얘기야.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거든. 민지의 눈에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는 한성그룹 창업자의 아들이었어. 한영민이라는 분이셨지. 민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한성그룹? 그래, 한철수 회장의 둘째 아들이셨어. 그러니까 준호 씨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지. 민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준호는 사촌 관계였던 것입니다. 준호가 갑자기 이별을 선언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와 준호 오빠는? 그래, 사촌 관계야. 준호 씨가 그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 것 같아. 민지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한성그룹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한성그룹에서는 우리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거든.
어떤 의미예요? 영숙은 30년 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대학생이었을 때 우연히 영민 씨를 만났어. 처음에는 그분이 재벌가 아들인 줄 몰랐어. 그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영숙의 회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3살의 영숙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8살의 한영민이 자주 도서관에 왔습니다. 영민 씨는 정말 다른 재벌가 사람들과 달랐어. 돈이 많다고 우쭐대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거든. 도서관에서 일하는 엄마한테도 늘 정중하게 인사하고 책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곤 했지. 영민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영숙과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 영민 씨가 먼저 고백했지. 영민은 영숙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영숙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매료되었고 영숙 역시 영민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영민 씨도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영민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영숙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 씨, 우리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영숙아. 내가 설득할게.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게. 영민은 가족에게 영숙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한철수 회장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 집안 딸과 결혼할 순 없어.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아. 아버지,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영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안 돼.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해라. 하지만 영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숙과의 결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아, 아버지가 반대하시지만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영민 씨, 저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싫어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시면.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임신한 것입니다. 영민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영민은 기뻐하며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이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고마워, 영숙아. 이제 더욱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혼해야 해. 영민은 임신 사실을 알고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인정받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영민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영숙이와의 결혼을 반대하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영숙이가 아이를 가졌다.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내일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꼭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영민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날 밤 영민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영민 씨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너무 평화로워 보이더라. 마치 잠든 것 같았어. 믿을 수가 없었어. 영민의 죽음은 영숙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
한성그룹에서 연락도 안 해줬거든. 신문을 통해서만 장례 소식을 알았어.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영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성그룹에서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어.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숙은 홀로 임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재벌가와의 연결고리였던 영민이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가난한 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를 낳고 키우면서 수없이 한성그룹에 연락해 보려고 했어. 영민 씨의 아이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왜요? 만약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그리고 너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도 그랬고. 민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숨겨진 역사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한성그룹 상속자 중 한 명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한성그룹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 민지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자신과 어머니를 외면한 한성그룹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너무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민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엄마,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적 있어요? 무슨 의미니? 그냥 너무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한테 결혼 얘기하러 가던 날 사고가 났다니. 영숙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그런 생각은 위험해.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도서관과 신문사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사고 시간이 밤 11시로 너무 늦었습니다. 영민이 평소 그렇게 늦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 시간에 길에 있었을까요? 둘째, 사고 장소가 영민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와는 전혀 다른 외진 곳이었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민의 차가 먼저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 차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씩 조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30년 전에 한영민 씨 교통사고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사건 말이야. 아직도 기억나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지. 혹시 사고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이요? 브레이크 흔적이 좀 이상했어. 보통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직선으로 흔적이 나는데 그때는 지그재그로 나 있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 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경찰관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뭐요? 아니야, 그냥 추측일 뿐이야. 공식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거든. 민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 살았던 김노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30년 전에 이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아, 그때 말이구나. 어떻게 잊겠어. 너무 무서웠어. 어떤 점이 무서웠나요?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봤어. 사고 나기 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는 걸 말이야.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의로요? 그래, 처음에는 평범하게 뒤따라오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옆구리를 들이받았어. 그리고는 그대로 도망갔지. 그럼 사고가 아니라. 그렇지, 고의였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더라고. 경찰도 그냥 사고라고 하고. 김노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어머니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니? 민지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내용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영민 씨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민지는 말을 멈췄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편 준호도 할아버지의 과격한 반응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분 차이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기록실에서 30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숙부 영민의 개인 물품들이 보관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영민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영숙과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와의 갈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영숙이와 헤어지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영숙이는 내 인생의 전부다. 오늘 아버지와 큰 다툼을 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심지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까지 하셨다. 영숙이가 임신했다. 이제 더욱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는 사고 당일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꼭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겠다.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나는 가족을 버리고라도 영숙이와 함께 할 것이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숙부의 절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실에 있는 할아버지의 개인 자료들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금고에서 30년 전 관련 서류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민 문제 해결 완료. 더 이상 걱정 없음. 증거인멸 확인.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영민이 사고로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거액의 돈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업체에 거액을 지불한 기록이었는데 역시 사고 직후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숙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민지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민지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하자. 둘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보기 어색했지만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그때 거짓말했어. 뭐가 거짓말이에요? 헤어지자고 한 이유 말이야. 정말 이유는 우리가 사촌 관계라는 걸 알게 돼서였어. 민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알고 있어? 준호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그 내용을 보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미안해, 민지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30년간 저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민지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지야, 나도 정말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를. 민지야, 준호 오빠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함께 하자. 할아버지의 죄를 밝혀내자. 이렇게 민지와 준호는 한철수 회장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한철수 회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3부에서는 더욱 치열하고 스릴 넘치는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정의의 실현. 민지와 준호는 한철수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지금까지 가진 걸로는 부족해. 준호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민지는 외부에서 30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더 만나볼게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의 조사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민지가 당시 영민의 차를 수리했던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일했던 정비사 아저씨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30년 전에 한영민 씨 차 정비한 기록 있나요? 한영민? 아, 그분 말이야. 기억나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브레이크 점검하러 왔었는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나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멀쩡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사고 나고 나서 누군가가 와서 정비 기록을 모두 가져갔어. 누가요? 잘 모르겠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한성그룹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증거인멸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면 굳이 정비 기록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회사의 비밀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거액의 돈이 정체불명의 업체에 지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살인 청부 대금일 가능성이 높아 준호는 그 업체를 추적해봤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당시 그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준호가 거액의 돈을 제시하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30년이 지났으니 상관없겠지. 무슨 일이었나요? 한성그룹에서 의뢰가 들어왔어. 어떤 사람을 처리하라고.
그것도 사고처럼 꾸며서.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한영민이었나요? 그래, 맞아. 한성그룹 둘째 아들이었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누가 의뢰했는지 알아요? 직접 만난 건 비서였는데 분명히 한철수 회장의 지시였어. 그 정도 일을 비서가 독단으로 할 리는 없으니까.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철수 회장을 법정에 세우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아버지의 서재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회장실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영민 암살을 지시한 회장의 친필 메모, 살인 청부업자와 주고받은 서류들, 사건 은폐를 위한 동거래의 영수증들, 심지어 살인 청부업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준호는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보관해뒀던 것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들이 나중에 협박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고 녹음 테이프를 복사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민지와 영숙을 만나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영민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영숙은 30년 만에 진실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영민이가 살해당한 거였구나. 민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한철수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권력이 워낙 막강해서 증거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언론에 공개해야 해. 여론의 압력을 만들어야 해.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주주총회에서 직접 폭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분이 가장 아끼는 회사에서 망신을 당하게 해야죠.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언론사 여러 곳에 증거 자료를 전달하고 동시에 한성그룹 주주총회에서 폭탄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상무, 준호 놈이 요즘 이상해.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회장님, 설마 30년 전 일을 알았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정말 알았다면 큰일이야. 한철수 회장은 준호와 민지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민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준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손자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한철수 회장의 손자 이준호입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에게 주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 전 은폐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철수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준호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철수 회장은 자신의 둘째 아들 한영민을 살해했습니다. 김영숙 씨와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회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준호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친필 메모, 동거래 기록, 녹음 테이프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한철수 회장이 직접 쓴 메모가 있습니다. 영민 문제 해결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인 청부업자에게 돈을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한철수 회장과 살인 청부업자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특히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는 한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조작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간 민지도 전국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제 아버지 한영민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한철수 회장의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30년간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30년간 아버지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아들이 서민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죄를 숨겨왔습니다. 민지의 인터뷰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장에서는 한철수 회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분노에 휩싸인 한철수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에 완전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와 아이까지. 이 말은 모든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자백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회장의 발언은 더욱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철수 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철수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사람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준호, 그리고 영숙은 함께 모였습니다. 3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민아,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할아버지는 마땅한 벌을 받을 거야. 6개월 후 법정에서 한철수 회장에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한철수는 30년 전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하고 그 죄를 은폐해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 이유를 읽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한과 아픔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의 사랑도 이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네, 오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1년 후 민지와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한영민의 묘 앞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준호 오빠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준호도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민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아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정책으로 한영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영민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영숙의 국수집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한영민 추모관이 함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추모관에는 한영민과 영숙의 사진, 그리고 30년간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영민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자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민지와 준호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아이가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어요. 좋은 생각이야. 영민이라는 이름 어때? 완벽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죠. 2년 후 민지와 준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영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세 사람은 다시 한영민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자예요. 이름도 아버지와 같이 지었어요. 영숙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민아, 내 핏줄이 이어졌어. 이제 정말 안심이다.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한영민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그룹은 준호의 경영하에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민지는 한성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사회공헌 부문을 담당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영숙은 국수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동시에 한영민 추모관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30년은 길고도 짧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어요. 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매일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자식을 죽인 아비가 어디 있나. 그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민지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하지만 준호와 민지는 한철수 회장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냥 잊고 살겠어요. 시간이 흘러 한영민의 3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영민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있어요. 민지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고 순수해요. 어린 영민이도 할아버지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3대에 걸친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민지와 준호는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보며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민은 하늘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지와 영숙은 30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버텨냈습니다. 둘째,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셋째, 혈연의 끈은 정말로 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한 민지였지만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아 결국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넷째, 사랑과 정의의 힘은 그 어떤 권력과 돈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철수 회장의 막강한 권력도 결국 진실과 사랑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 정의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과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피는 정말로 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